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영국 배우 존 허트도 피해가지 못한 질환이 있다. 바로 암 중에서도 악명 높은 췌장암.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인데,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데다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암 중의 암,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의술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담도암과 담낭암, 그리고 췌장암 등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이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신동우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췌장이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죠.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동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췌장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가 스티브 잡스,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배우 김영애 씨도 이 병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별세하셨는데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은 위나 간같이 복막 앞에 위치하는 장기와 달리 복막 뒤에 위치하는 15cm에서 20cm 정도의 긴 장기입니다. 췌장은 머리, 목, 몸통, 꼬리, 즉 두부, 경부, 체부, 미부로 나눌 수 있고 췌장 실질과 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췌관에서 만들어진 췌장액을 췌관으로 분비하여 십이지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췌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췌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화액 분비입니다. 췌장액을 생산하게 되는데 췌장 전체 용적의 95%에서 생산되고 하루 평균 1.5리터를 분비하게 됩니다.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췌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소화액이고 강산인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탄산수소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호르몬 분비입니다. 췌장 전체 용적의 5% 정도에서 생산돼서 혈관으로 분비되고 베타세포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갈 때 분비되어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알파세포에서 생성되는 글루카곤은 혈당이 내려갈 때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하게 됩니다. 췌장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당뇨병 외에도 극심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게 되는 급성 췌장염과 췌장 실질의 위축과 췌관의 확장, 석회화를 동반하는 만성 췌장염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물혹으로 알려진 낭종성 질환, 췌장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선암을 의미합니다. 췌관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암 또는 샘암이라고 부르고 90% 이상은 외분비세포에서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드물지만 신경 내분비 종양이나 낭종성 종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췌장암이 네.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교수님, 실제로 이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 췌장암은 암 중에 암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는데 5년 생존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췌장에 어떤 혹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외래를 방문하십니다. 제가 2017년 암 등록 통계 보도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췌장암 발생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남자의 경우 12만 명의 암 환자 중에서 3.1%, 여성의 경우에는 10만 9천 명 중에서 3%에서 췌장암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1년에 7천 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7위, 여성의 경우에 8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역시 2017년 암 등록 통계 보도 자료입니다.
췌장암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암종보다 예후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을 나타낸 표인데 2013년에서 2017년에는 12.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0% 미만이라고 모두 알고 계신데 최근에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치료 경험들이 쌓이면서 예후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예후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 앞에서 췌장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췌장암이라고 했을 때 흔히 뭐 악성 종양, 뭐 양성 종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환자분들께서 그 췌장에 혹이 있다고 하면 모두 다 췌장암이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에 혹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췌관 선암종입니다. 췌관의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도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췌장에 혹이 있더라도 양성 종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로 물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낭종성 췌장 종양입니다. 장액성 낭성 종양, 췌관 내 유두상 점액 종양, 점액 낭성 종양 등이 있고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점액자가 들어간 낭성 종양은 찐득한 물이 포함되어 있는 낭성 종양인데 악성 종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만성 위축성 위염 같은 일부 위염의 경우에는 이게 오래되면 위암으로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췌장염도 이게 좀 만성화되면 췌장암으로 악화되지는 않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교수님. 네. 또 이 췌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위암도 위암에 고위험군이 있는 것처럼 췌장암도 췌장암 발생에 고위험군이 따로 있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연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고 흡연을 할 경우에 췌장암 발생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췌장암의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는데 당뇨를 앓고 있을 경우에 췌장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55세 이상 중년에서 당뇨가 첫 진단된다거나 원래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췌장암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췌장염입니다. 반드시 음주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성 췌장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음주고 췌관이 늘어나고 췌장 실질이 위축되고 석회화가 동반되는 만성 췌장염이 오면 췌장암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췌장 실질이 위축돼 있고 췌관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췌장암과의 감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50세 이전의 가족 중에서 1명 이상이 췌장암으로 진단되었다면 췌장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고령일수록 췌장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 연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만의 경우 췌장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육류나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나 과다한 열량, 높은 체질량 지수 등이 췌장암 빈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췌장암을 의심을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예후가 나쁜 그런 암이니만큼 초기에 더욱더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들은 증상이 특별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체중이 줄어든다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췌장과 관련된 증상에는 복통, 특히 등으로 방사되는 명치 부위 통증이나 식사를 한 후에 악화되는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통증보다는 대부분 식욕 부진이나 지속적인 소화불량을 주소로 오시는 분이 많고 체중이 최근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황달이 생기거나 원래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는다거나 중년 이후에 당뇨가 새롭게 진단이 된다면 췌장암을 의심을 해야겠습니다. 췌장암이 췌장 머리 쪽에 발생한다면 담도를 막아서 황달이 생길 수 있지만 췌장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다면 황달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진단돼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이 췌장암의 증상들을 정말 잘 알아두셨다가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제 생각에는 이 췌장의 위치가 뭐 간이나 위처럼 좀 부피가 큰 장기들 뒤에 있다 보니까 진단하기에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그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선별 검사를 하고 오시는데 그 위장이나 대장의 공기에 의해서 췌장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CT나 MRI를 찍지 않는다면 췌장의 전체를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로는 전체를 관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이 되겠습니다. 보통 췌장암이 의심돼서 병원 오시는 경우에 그 의사가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로는 그 췌장 효소치인 아밀라제, 리파제, 종양 표지자인 CA19-9 또는 간 기능 검사를 추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로는 복부 초음파, 복부 CT나 MRI, 초음파 내시경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췌장암의 종양 표지자로 알려진 CA19-9입니다. 췌장암이 있을 때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췌장암뿐 아니라 대장암, 위암 등에서도 증가할 수 있고 췌장암 환자 중에서도 증가하지 않는 환자가 15%나 있기 때문에 이 단독으로 췌장암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단 시에 CA19-9가 상승했던 환자들에서 치료 후 추적 관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밀라제 리파제라는 췌장 효소 수치입니다. 아밀라제는 주로 췌장과 침샘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급성 췌장염이 있을 때 3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췌장암이 있는 경우에 상승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밀라제가 증가했다고 해서 췌장암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리파제라는 다른 효소도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이고 급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 농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다양한 소장질환, 소화성 궤양, 신장질환 등에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간 기능 검사를 함께 시행하게 되는데 ALP,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나 GGT, 감마 GT, 빌리루빈 등도 함께 시행을 하게 되는데 췌장 두부에 종양이 있어서 담도가 막히는 경우에 함께 증가할 수 있고 췌장 몸통이나 꼬리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혈액 검사가 상승돼 있다고 해서 췌장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 검사가 있는데 복부 초음파는 비교적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으로서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담석증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췌장은 위나 장의 가스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이용해서 췌장 전체를 검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복부 CT입니다. 가장 흔하게 촬영되는 검사고 췌관이 늘어나 있거나 췌관이 늘어난 부위 끝에 까만 종양이 의심이 된다면 췌장암을 의심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MRI입니다. 복부 MRI는 CT상에서 췌장암이 의심이 될 때 시행을 하고 연부 조직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 췌관이 막힌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진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T-CT입니다. 정상적으로 당분이 섭취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부위에 섭취가 일어난다면 종양을 의심을 하고 췌장 이외의 부위에 빨갛게 당분이 섭취되는 부위가 있다면 전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영어로는 ERCP입니다. 담도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황달이 있는 경우에 스텐트를 넣어서 해소시켜 줄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EUS라고 불리는 초음파 내시경 또는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내시경 끝에 부착된 초음파 변환기를 통해서 췌장을 검사하는 장비고 필요한 경우에 종양에 대한 조직 검사도 가능합니다. 네, 이 췌장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 또 예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교수님. 췌장암의 병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췌장암은 다른 종양과 비슷하게 1기, 2기, 3기, 4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데 종양의 크기, 림프절의 침범 여부, 원격 전이 여부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됩니다. 췌장암이 2cm보다 작은 경우에는 크기 병기로 1기로 나누고 있고 2cm에서 4cm 사이인 경우 2기, 4cm 이상인 경우 3기로 나누고 주변에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 4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림프절의 침범 개수나
원격 전이의 유무에 따라서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기의 경우에는 종양 크기도 작고 림프절의 침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2기나 3기의 경우에는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침범을 하고 주변 림프절이나 혈관으로 침범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4기의 경우에는 주변 혈관 침윤이나 원격 전이가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3기에서 진단이 되게 되고 진단 당시에 수술이 가능하신 분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췌장암의 치료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췌장암은 앞에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적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뭐 수술만으로는 어떤 방법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그 췌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증상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인데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진단 당시에 근치적, 즉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20% 정도에 불과하고 수술적 절제는 암이 췌장에 국한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췌장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절제하며 주변 조직도 함께 제거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환자만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암의 크기나 위치, 병기,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항암화학요법으로 알려진 항암 치료입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로 체내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에게 항암 치료를 하자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수술이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항암 치료도 그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에 눈에 안 보이게 퍼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항암요법입니다. 두 번째로 선행 항암화학요법은 원발 종양의 크기와 침유의 범위를 줄여서 완치 목적의 수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절제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생존 기간을 늘리거나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항암요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RCP로 담관에 스텐트를 넣어서 황달을 호전시킬 수도 있고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절을 마취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췌장암의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거나 새롭게 2년 이내에 당뇨로 진단된 사람 중에 췌장암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한 그룹에서는 그 보고를 했는데 종양 표지자로 알려진 CA19-9보다 훨씬 빨리 30개월에서 36개월 전에 췌장암이 있을 경우에 내당능 장애가 생긴다고 보고를 해서 갑자기 당뇨가 조절되지 않을 때는 췌장암을 의심하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건강검진상에서 종양 표지자가 높게 나왔다. 네. 그러면 이 췌장암을 의심해 보고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까요? 네,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까지 밝혀진 종양 표지자 중에서 가장 특이도가 높다고 밝혀진 것이 CA-19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검진에서 복부 초음파와 CA19-9를 시행을 하시고 이 수치가 높을 경우에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걱정을 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CA19-9가 높은 분들이 다 췌장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자체가 민감도는 80% 이상이지만 양성 예측도라고 해서 검사가 양성일 때 실제 암이 있을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이 수치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췌장암 이외에도 양성 종양이나 췌장염이나 다른 부위의 종양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췌장암의 특이적인 효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췌장암은 이렇게 치료가 만만치 않은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요? 일단 뭐 술을 좀 적게 마시고 담배는 금연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사실 아직 안타깝지만 췌장암에 대한 아직 확립된 예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가 가장 중요한 췌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음주 자체가 췌장암의 직접적인 위험 인자는 아니지만 음주를 많이 하게 될 경우에 만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췌장염으로 인한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도 적당량 이하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적당량 이하의 음주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뇨가 중년 이후에 새로 진단된다거나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거나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내가 만성 췌장염이 있거나 췌장에 점액성 낭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이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의심이 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고 진단이 되면 서둘러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 정도로 예후가 참 좋지 못한 그런 암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신동우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